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9월 10일자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은요,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강세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물보안법 이제 통과 소식과 함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 100만 원 돌파하는 흐름으로 또 신고가 영역들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대장주, 알테오젠도 이제 고공권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는 어떤 모멘텀 일정들이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 삼성에 대한 어떤 그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이 높죠. 그래서 상승의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명분적인 어떤 내용들, 또 매크로적인 어떤 상황들,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적인 어떤 업종으로서의 어떤 부각 이런 것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이제 매수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어떤 순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고 차익 실현성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잃었죠. 지금 현재 지금 구간 속에서는 엔비디아 조정으로 이제 동력을 좀 상실한 구간대에 좀 위치해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주도력이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 추세를 잡지 못하는 흐름으로 반등했다가 또 반락하는 반복된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도 큰 손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바이오로 이제 중심을 잡는 전략을 가지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들이 서서히 지금 확산되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한 단계 레벨업한 어떤 기조를 띠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어제 나온 산업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이제 다 같이 레벨업. 말 그대로 이제 레벨업입니다. 한국 이제 바이오 산업이 레벨업한 어떤 24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지금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차후에 나올 게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그 선두 위치를 가지는 기업들이 이제 정말 글로벌 진출 10년 만에 탄생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ST판 같은 기업들은 이제 이제 선두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신약 기업들까지 유한양행이라는 또 기업이 이제 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견 전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오버웨이트 이제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또 모멘텀적인 어떤 강화가 지금 밸류에이션 확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진행형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꼭 한번 좀 체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투기적이고, 그리고 그냥 잠깐 테마성으로 상승하고 이런 인식들이 이제 투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랐을 때 이제 급등 패턴으로 금방 이제 시세가 종료되는 그런 가운데 고점에서 이제 매수하면서 물리는 그런 어떤 투자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적과 실적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시총 상위로 이제 집결하게 되면서 업종의 뭔가 좀 변동성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산업이 조금 재편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거와 같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전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펼쳐지긴 어렵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분석 능력을 높여서 그럴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견고한 실적 흐름 성장 외에도 금리 인하 또 모멘텀 강화 등의 요인으로 밸류에이션의 확장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생물보안법이 또 국내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중장기적 수혜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뭐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D팜, 뭐 이런 기업들, 셀트론까지 강세 흐름들을, 시장 대비 강세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의 그 이제 견제하는 미국의 이제 여러 산업 내에서의 어떤 이제 안보와 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법안을 통해서 아예 그냥 견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방국 한국에게는, 그리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어떤 기업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증시 내에서 이런 종목들, 이런 기조에 부합되는 종목들은 사실 뭐 투자 대상이죠. 예, 그래서 종목 선별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뭐 국장을 탈출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너무 이제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세계 질서 재편과 또 중장기적 실적 성장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글로벌 제약사는 비용 절감위에서 계속적으로 CMO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높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은 계속 빠르게 상승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되는 흐름이 되고 있고, 또 ST팜 같은 경우도 고객사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상업화 물량 증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이제 우시바이오의 이제 물량들이 또 ST팜으로 상당히 넘어올 걸로 예상된다는 것도 중장기적 수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적인 반전이 본격화 이제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진펜트라 미국 처방이 하반기 뭐 이건 뭐 시간의 문제인데요. 사실 뭐 예상보다 뭐 더딜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PBM사에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등재가 처방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는 뭐 우리가 명확 관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게 확인되는 게 일단은 시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이제 이전 고점권을 돌파하는 흐름에는 요게 좀 필요해요. 진페트라 매출이 확실히 찍히냐?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처방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만 이제 확인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기업 가치도 확장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또 K 블록버스터의 성장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 유한양이 이제 그 바통을 끊었고, SK 바이오팜도 이제 실적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 대열에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알리글로 또 이제 FDA 승인 받고 또 PBM사 이제 등재되면서 또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조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의 어떤 부분들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에 좀 의존했던 바이오 업종의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실적 부분을 채워주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산업의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레벨업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흐름이 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여기 또 삼성증권에서는요, HK 이노엔을 또 이제 여기에 K 블록버스터 성장 시기 도래 또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K캡 이제 하반기 미국 K캡의 비밀환성 역류 질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한 같은 R&D 모멘텀이 있는 부분도 HK 이노엔을 좀 강조하는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 된다. 사실 뭐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 이제 필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주주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한 기업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을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담겨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바이오 기업의 유동성 및 주요 이제 카탈리스트, 이제 뭐 모멘텀, R&D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잘 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 현금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우려감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주주 배정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삼자 유증, 뭐 전환사채 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유망도가 높은 기업으로 좀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좀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리가켄바이오는 5,300억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 뭐 DNT 파나프텍 이런 것도 이제 420억 정도 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뭐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뭐 우려를 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크게 부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로노이 이제 이런 기업들 좀 부담을, 제가 잘못 봤네요. 예, 600억대니까 브릿지 바이오, 예,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80억대, 예, 조금 이제 적은 수준 띄고 있고, 앱클론도 이제 조금 적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0억 미만으로 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SCM 생명광 이런 기업들, 에이비온, 예, 이런 기업들이 좀 우리가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거죠. 올릭스 이런 것도 이제 100억 미만이잖아요. GC셀 이런 것도 이제 현금이 좀 부족한, 예, 그런 어떤 기조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뭐 페트론 최근에 이제 유증했기 때문에 자금 빵빵하게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런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자금력이 빵빵한 기업들은 우리가 좀 괜찮은, 예,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하반기 헬스케어 업종의 분야별 탑픽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CMO 쪽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SD팜 이 두 개 기업을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으로 중국 업체에 쏠렸던 수주 분산 효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있긴 하지만 또 CMO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은 당연히 이제 뭐 셀티론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동아 ST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삼천당 제약도 이제 있지만,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은 이제 셀티론이라는 거. 지금 2030년까지 연이어서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성장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오롯이 선두주자 입장에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수혜를 받아낼 수 있는 기업으로 셀티론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탑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과점 체제 이제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진펜트라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인데, 뭐 이거 실적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그 속도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셀트론의 어떤 지금 위치는 매우 이제 좋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제약 업종의 제약주들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또 신약 개발로 업사이드를 가지는 기업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FDA 승인받은 약물이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어떤 이익 증대가 벌어지는 흐름이 되고 있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구간대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제 신약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세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GI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중요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꼽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올해 말에 이제 뭐 바이오 트렌드 쪽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생물보안법이에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 부분 체크해드린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을 이제 견제하는 건데요. 중국 기업이죠. 미국의 개인 DNA 데이터가 적대국에
바이오 기업에게 무단 불법적 목적으로 공유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중국의 이제 주요 우려 대상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금지하고 이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 또한 금지를 시킨다 해서 여기 이제 중국 기업들 쫙 있죠. 이런 기업들 지금 우시앱트 이런 것들 보시면 주가가 이제 엄청 내려앉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하원 통과가 됐죠. 예. 그럼 이제 연말에 결국 이제 상원 전체 회의 이제 통과 여부, 또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법안에 대한 최종 통과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부분까지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행진의 확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CMO, CDMO 상장 기업으로는요. 이렇게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D팜,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이제 셀티론의 또 위탁 생산을 또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 근데 셀티론이 또 이제 자회사 통해서 또 CDMO 사업을 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하게 될 거라서 바이넥스는 또 다른 고객사를 창출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도 또 CDMO 관련된 기업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바이오 그리고 ST팜 정도를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바라보는 그 주요 어떤 신약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이쪽에 이제 코멘트 이제 리스트된 종목들 한번 보면요. 바이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제 오른 종목들과 계속 빠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차이가 명확해요. 뭐 제가 계속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자금 조달 가능성이 낮으면서 임상 결과 발표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상승하고 R&D 모멘텀이 부재하기는 돈이 없으면 R&D 모멘텀을 못 내겠죠. 임상을 진행 못하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임상 환자 한 명당 한 3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금 조달 안 되면요 그 글로벌 임상 못합니다. 아예.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업 가치 올릴 수 있는 그 R&D 모멘텀이 부재할 것이고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없고 이제 자금 조달하게 되면 희석돼 가지고 또 뭐 제3자 유증 같은 게 좀 잘 안 되면 주주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되면 주가 폭락은 또 예정돼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주식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R&D 모멘텀 부재하거나 주주 배정 자금 조달을 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는 연초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이제 부합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 대상이 되겠죠. 리가캠바이오 이런 기업들 지금 그 하반기에도 암흑해서 파트너사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가 기대가 된다. 복성제약, 뭐 시스톤이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도 이제 IND 신청하고 일상으로 이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가치의 어떤 증대를 자금이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가캠은 이제 그 오리온과 손을 잡고 자금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려는 해소를 시켰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우상향 기조를 띠는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뭐 임상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이제 진행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상 진행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상 후기단에서 이제 에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뭐 정말 계약금을 수천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리가캠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뭐 더 못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이제 지금 글로벌 이제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제품에 지금 SC 플랫폼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로열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가시적이고 또 그 규모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주가 많이 오른 것보다는 이 임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실제 성공적으로 발표되거나 할 때마다 상당한 어떤 업사에 대한 포텐을 갖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할로자임도 신고가 흐름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 BMS 면역화 감지 옵티브 SC FDA 승인 요 이제 다 할로자인 거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로슈 트렌 이제 티센트릭 SC FDA 승인 받았고, 또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 거 SC 제형도 그 요 할로자임 겁니다. 예. FDA 이제 승인 기대감이 붙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SC 제형이 그냥 정맥 주사를 바꾼 편의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임상 결과가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지금 단순 제형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한양행 거 하고 이제 존슨앤존슨 같이 하는 거 그거에서 생존 기간의 연장 및 부작용 개선 등이 확인됐다는 거죠. 존슨앤존슨에서는 SC 제형이 개선된 효과를 나타낸 이유에 대해서 SC를 통한 약물의 투약이 림프계를 통해서 면역세포의 암살상 능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가설을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지? 더 좋게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로 지금 세우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임상에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SC의 활용은 특허 만료 연장에 국한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체의약품 기반의 항암제 개발 시에 초기부터 SC 개발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제형 변경 콜레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사이드에 대한 제한을 지금 두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알테오젠의 몸값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알테오젠의 주가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내는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 파트너사죠. 네, 이번 하반기에 알러지 치료제 임상 1비상 결과 발표와 또 기술 이전의 가능성, 유한양행하고 지금 5대5 배분으로 일단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졸레오 대비해서 이제 좋은 어떤 효능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임상 단계별로 이제 확인이 되면, 그게 또 유지가 되면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열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유한양행, 이제 저는 이제 지아노베이션보다는요 유한양행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지아노베이션은 이제 사실 그렇게 제가 커버하진 않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커버를 하지만, 퓨처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사선 의약품 시장이 주목받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합성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그 다음 3세대 의약품 쪽으로는 방사선 의약품 쪽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퓨처캠이 임상적으로는, 글로벌 임상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미 이제 경쟁 약물 상용화돼서 이제 조단위 매출을 내고 있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대비해서 적은 용량으로 유사한 효과 내지는 더 좋은 효능들을 내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10월 또 임상 발표 모멘텀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진단제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주주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R&D 모멘텀을 갖고 있는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꼽고 있고요. 이렇게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보로노이, 퓨처캠, 이렇게 R&D 모멘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마감도요. 사실상 이제 의약품 쪽으로 외국인들이 또 기관까지도 순매수하는 기조 보였고요. 전기전자 역시나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300억을 순매도했고, 반대로 의약품 쪽으로는 거의 600억에 달하는 순매수를 했다는 거. 8월달 이후로 보시면 외국인은 의약품 쪽으로 3,2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5조 7천억을 반도체 쪽에서 순매도했다 보면 되겠죠.
화학이면 이제 2차 전지라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쪽도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집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그냥 뭐 쏘쏘했던 그런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약세 기조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 약세를 좀 유인했고요. 또 2차 전지 쪽도 LG엔솔 5% 하락으로 이제 다시 또 밀리는, 아직은 추세 상승으로 나가는 구간은 아니니까요.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계속 그 저점을 경신하고 있죠. 저점을 깨고 있죠. 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고 있죠. 이거 그냥 그냥 무섭네요. 예. 어디가 이제 바닥인지 모르게, 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서,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은 클래시스 역사적 신고가 냈죠. 알테오젠도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죠. 예. 휴젤도 이제 최근에 우상향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배열 우상향을 띠고 있죠. 파마리서치도 우상향 기조, 신고가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루닛도 이제 오늘 호재 나오면서 이제 역배열을 좀 돌리려고 움직임을 가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장주 당연히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완벽하게 오늘 외국인이 55,000주, 어마어마하네요. 550억. 오늘 의약품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냥 밀어붙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바이오가 지금 주도 업종이다 라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1.9% 상승으로 지수 대비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뭐 지수 약세 속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고요. 오늘 또 한 증권사 또 자세히 보면서 흐름을 좀 파악하는 내용들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바이오 쪽으로도 중요한 이슈, 또 이제 내용들을 매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이오 뉴스 매일마다 올라오는 것들 보시면 그렇게 놓치지 않도록, 생물본부 이제 퇴근하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뭐 장중에는 또 바쁘신 업무 때문에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이오 뉴스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 꼭 짚고 넘어가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드리고 있고, 뭐 한올바이오 파머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 나와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내용들, 최근에 뭐 키트루다 대항하는 이제 약물이 좀 나온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의견들이 많고요. 뭐 루닛, 뭐 첫 빅파마 계약한 부분들, 또 이제 인벤티지를 같은 또 플랫폼 기술 이전한 부분들, 이제 비만 치료 쪽에서 이제 우리가 뭐 펩트론도 있고 인벤티지도 있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또 HLB도 뭐 임상적인 내용들 나와줬고, 노십자 중요 내용 나오면서 최근에 바닥권 탈출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죠. 뭐 국내 이슈들, 이런 것들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매일마다 올려드리니까 놓치지 않고 매일마다 확인하시면서 지금의 바이오 어떤 트렌드, 기술, 또 이슈들을 또 시장에 적용해서 주도주를 놓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학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